일부 흑인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흑인 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땅까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각종 경제 공약 등이 유럽의 경제 정책과 비슷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에 비해 효과가 적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오늘 대선 관련 특별 보도를 했는데 상당수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모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후보 선택을 아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정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흑인들을 위한 도시를 건설한다. 참으로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부 조지아주, 네.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에 네. 흑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 건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19개 흑인 가족들, 19개에 달하는 흑인 패밀리들이 조지아주 전원 지역에 97에이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규모의 땅을 사들였다고 지난 주말 보도했는데요. 네. 이 부동산 에이전트 애슐리 스캇이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 19개 그 흑인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조지아주의 97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지난달 8월 달에 매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애슐리 스캇이라는 부동산 에이전트도 흑인이죠. 그러니까 애슐리 스캇은 CNN과 인터뷰에서 왜 이런 그 행동을 하느냐. 자신들이 이제 건설할 도시가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에게 안전한 천국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Safer Heaven이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19개 흑인 가족들이 집단으로 아마 이곳에 가서 거주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흑인 가족들이 매입한 땅이 위치한 곳은 조지아주의 툼스보로우라는 타운 인근으로 이 전원 지역 윌킨슨 카운티 메이컨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땅 매입은 이 부동산 에이전트 애슐리 스캇이 주도했고 그녀의 친구이자 자본가 또 기업가이기도 한 레니 월터스가 참여하면서 네.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이들 흑인 가족들이 꿈꾸는 그 도시 블랙시티는 유색 인종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고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받쳐주고 그러니까 각 산업들이 서로를 받쳐주면서 경제가 순환해서 각 커뮤니티들이 발전하는 뭐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애슐리 스캇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 이후에 경찰의 잔인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 경찰의 공권력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네. 이제 그런 이 생각 속에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잔인함에 희생되는 흑인들도 안타깝고 또 그런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들 생업도 다 놔두고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그 시위하는 이 사람들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위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구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땅 매입에 필요한 자본을 댄 이 레니 월터스는 자신이나 친구 애슐리 스캇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네. 흑인 남편이 있고 흑인 아기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남편이 매일 아침 그 출근을 하러 집을 나갈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을 다시 못 보는 건 아닌가 이런 네. 느낌.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흑인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감정일 거다. 그래서 흑인의 아내로서 매일 아침마다 남편을 직장에 보낼 때마다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지 그런 걱정을 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인 여성들의 숙명 이것을 좀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러고요. 처음에는 본인과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애슐리 스캇과 이 자본가인 그 레니 월터스 두 사람이 이렇게 의논하다가 그럼 뭐 우리끼리 안전한 곳에 가서 사는 것보다 그 주변의 동료 흑인들 중에도 이런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네. 같이 가서 사는 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동참할 만한 주변의 어떤 흑인 가족들, 네. 흑인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 19개 가족이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새 도시라고 하는데 네. 프리덤 조지아 이니시에이티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이 이 땅을 97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지금 사들였고요. 이 새로운 블랙시티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구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새 도시 이름은 프리덤으로 하겠다. 프리덤? 예, 조지아주에 프리덤이라는 도시가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건데요. 이건 뭐 이제 추진이 될 거니까 아직은 미정이지만 아무튼 이 프리덤이라는 블랙시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 거주지는 늘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직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직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근데 지금 19개 가족으로 지금 범위를 넓겠다 그러는데 19개 가족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19 패밀리만 살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일단 기반을 닦고 털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네. 이런 자기들의 삶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당연히 여기는 학교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 뭐 은행도 필요할 거고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11월 3일 선거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앞서가고는 있지만은 지금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경제 전문 매체죠 마켓워치가 오늘 사설에서 지적했어요. 조 바이든 후보의 경제 공약들이 유럽 각국들의 경제 운영 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내세우는 주요 경제 공약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려 한다면 미국이 유럽처럼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럼 유럽처럼 되는 게 뭐 어떤 거냐? 이 마켓워치 설명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정부 지출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면 다행인데 네.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정부가 지출을 엄청나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결과가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켓워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의료보험, 교육, 친환경 이런 분야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데 최소한 수조 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여성계들을 위하고 소수계들을 위하고 또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그런 이 특정 그룹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소득 불균형,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마켓워치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선이 지금까지 항상 경제 정책에서 네. 앞서가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 네.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경제가 승패를 그렇죠. 좌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최종 한 표를 행사할 때는 경제죠. 경제죠.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럼요. 거기에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더 도움이 될까. 그런 네, 거죠. 네. 지금은 뭐 시위 사태라든가 뭐 네,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역시 경제가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이 백신이 이미 개발됐거나 또는 개발에 근접한 상황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켓워치는 지적했고요. 네. 경제가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고 많이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전 수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런 네, 얘기예요. 그래서 네. 최소한 수백만여 명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 신세일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조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프리스쿨 그러니까 정식학교 입학하기 전 단계죠. 프리스쿨과 노조 등에 대해서 연방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런 정책들은 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GDP의 18%를 의료보험에 쏟아붓고 있는데 네. 전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90% 이상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를 다시 살리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부분마다 다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죠. 비싸죠. 주치의를 방문할 때 네. 비용 내고 병원에서 각종 검사 받을 때마다 비용 내고 약을 제조할 때도 비용 내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죠.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연방기금 지출을 늘린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늘리는 만큼 어떻게 개혁한다 이게 없고 그냥 늘리겠다. 이런 좀 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결론적으로 미국이 유럽 경제를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어떤 경제냐? 경제 성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성장하기는 어렵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글을 쓴 이 사설을 쓴 사람은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피터 모리치 교수가 네. 마켓워치의 이제 사설진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제 관련한 사설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결정 못하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USA 투데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 내 유권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뭐 마음을 결정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마음을 결정 못했고 그 이유가 두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네. 이게 USA 투데이 보도의 핵심인데요. 그 유권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 50일도 이제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까지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함, 네. 공포, 분노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USA 투데이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 이 정도 후보밖에 못 내느냐. 우리의 경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만드느냐. 이런 데 대한 많은 좀 유권자들의 짜증이 나 있다.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 유권자들은 물론 여전히 뭐 바이러스 전염도 걱정하고 있고 네, 각종 네. 시위 사태도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런 네. 부분에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네. 이 스윙 스테이트들, 네. 경합주들에서 이제 대선의 향배가 결정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USA 투데이 보도를 보면 그 유권자, 경합주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단체 스윙보터 프로젝트의 분석을 전했는데요. 리치 타우 회장이 이끄는 스윙보터 프로젝트는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7개 스윙 스테이트를 지난해 3월부터 계속 좀 분석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리치 타우 회장은 그 결과 이 7개 주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삶이 대단히 안정적이고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자신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좀 갖고 싶다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모두 그런 지금 생각을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여일 남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스윙 스테이트 보터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과 이제 인터뷰한 네. 내용들을 좀 싣고 있는데 네. 좀 뭐랄까 이번 대선에 불만이 많은 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는 생생하게 것 같아요. 담겨 있어요. 지금 그 42살의 전문 사진 작가 네. 캐리 모서는 펜실베니아 유권자인데요. 네. 2016년에 힐러리 후보에게 한 표를 줬고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후보를 찍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 모서는 민주당 공화당에 다 불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스포일된 10대 청소년들 같다. 딱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진다. 네. 내가 왜 민주당 후보나 공화당 후보를 찍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 올해 58살의 플로리다 유권자 빈센트 벨라토니는 공화당 지지자지만 2012년엔 마락 오바마 후보에게 한 표를 줬고 2016년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한 표를 준 완전히 스윙 보터인데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야 될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일삼고 트윗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 그런데 또 민주당이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대세가 되는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36살의 피츠버그 유권자 애니 티먼 씨는 그 2008년 12년에 오바마를 선택했고 2016년엔 트럼프를 선택한 스윙 보터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처방약값 낮추기, 세금 감면
안면 공약 등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지나치게 싸우려 하는 그런 그 성격 굉장히 이제 불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오만하고 이기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 바이든 후보를 찍어주자니 50여 년의 워싱턴 의정 활동이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개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많은 부분이 개혁돼야 될 시점인데 조 바이든 같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할 것 같아서 너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그 공부하는 유권자라고 그래요. 이 애나 티먼 씨가. 네. 그래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인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항상 투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공부하면 할수록 어허. 더 계속 나쁜 면만 이제 나오고 있어서 자기가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유권자 히더 말로코 씨는 41살의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네. 2016년 때는 그 힐러리 대신에 투표란에 버니 샌더스 이름을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힐러리도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투표란에 버니 샌더스 대신에 미키 마우스를 적어놓을까 생각 중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글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허. 굉장히 그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네. 좀 별로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마 이 사람이 싫다고 해서 저 사람 찍어주자니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이번 대선 글쎄요 참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 점점 다가올수록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좀 이달 상황인 것 말부터 같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세 번의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중요할 것 그런 같습니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